원피스 초인계 열매 탑 15, 15위 힘임 열매. 이번 와노쿠니 편이 끝나고 로우와 검은 수염 해적단이 대치를 했습니다. 이때 검은 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지저스 바제스가 힘임 열매를 먹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사나나를 통째로 뽑아 던지는 괴력을 보여줄 정도로 대상의 근력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이죠. 특히나 열매를 먹은 바제스가 속한 검은 수염 해적단은 능력자 사냥이라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유니크하거나 강력한 능력의 열매를 모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바제스의 열매 역시 무언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4위 워프워프 열매. 힘임 열매 등장하면서 워프워프 열매도 등장했는데요. 먹으면 순간이동이 가능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포함한 대상을 특정 위치로 순간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먹어도 사기적인 능력이지만 복용자 반 오거가 저격수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능력이기에 적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에게 위치가 발각되면 즉시 도망칠 수 있으며 저격 위치 선정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 저격수에게는 최적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 또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은 특정 대상에게 이동 제약을 걸거나 반대로 아군의 이동 능력을 증강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유틸리티 면에서도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미리 총을 발포한 다음 착탄 지점으로 대상을 워프시켜 적중시키는 응용법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로우와 루피가 도플라밍고에게 한 방 먹였을 때처럼 말이죠. 13위 그림자 열매. 능력자는 본인의 그림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과거 무투파라고 불리었던 모리아가 현재는 나태한 똥배 아저씨라서 망정이지, 전투 능력과 모리아의 응용 능력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을 그대로 복사해낼 수 있으니 상대 입장에선 능력자와 그림자 총 2명의 상대와 대결하니 참 버겁기 짝이 없죠. 그리고 본체와 그림자와 위치 교환이 가능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능력이죠. 그리고 타인의 그림자를 잘라 빼앗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울에 비치지 않으며 직사광선을 쬐면 신체가 소멸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빼앗은 그림자를 시체나 물건에 집어넣으면 좀비가 되는 게 특징이죠. 좀비의 인격은 그림자 주인의 인격을 따르고 그림자 주인의 기술 플러스 육체의 전투력으로 결정되게, 그림자를 뺏긴 대상이 본인의 그림자를 되찾으려 해도 자기 그림자가 이식된 좀비의 육체가 훨씬 강인하면 기술에서 대등하더라도 이기기가 힘들어지죠. 12위 꽃꽃 열매. 먹으면 능력자의 신체를 꽃처럼 피울 수 있습니다. 능력의 범위 내라면 생각한 장소 어디에서나 피울 수 있기에 알라바스타 왕국에서는 수십 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기척 등으로 인지만 할 수 있다면 대상의 몸에 직접 신체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귀나 눈을 피우고 엿듣거나 엿봐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정신을 잃은 동료를 손으로 굴려서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거인의 몸처럼 거대한 손이나 발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 사기적인 능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무장색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먹었을 경우 전투력은 이것보다 몇 배나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위 반짝반짝 열매. 몸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으며 미호크의 참경마저 거뜬히 튕겨낼 정도로 높은 경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능력자의 튼튼한 다이아몬드의 신체는 동료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도 적을 쳐부수는 무서운 흉기도 될 수 있죠. 다만 다이아몬드로 변하면 몸이 굳어지기에 사용한 후에는 바로 능력을 해제해야 합니다. 12. 도톰도톰 열매. 도톰도톰 열매를 먹으면 온갖 것을 튕겨내는 도톰 발바닥을 얻습니다. 능력의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데 돌덩이나 주먹질, 검사의 참격 등을 맞거나 허공의 대기를 튕겨내서 충격파를 일으키거나 강력한 공기 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고통과 피로를 에너지 덩어리로 만들어서 추출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을 튕겨서 원하는 곳까지 고속 이동하거나 타인을 튕겨내서 사흘반낮 동안 날려보낼 수도 있죠. 목적지는 쿠마만이 알고 있습니다. 9위 실실 열매. 먹으면 몸에서 실을 내뿜고 그 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자체는 단순하지만 용도가 다양한 실인 만큼 범용성이 높은 능력입니다. 내뿜는 실은 사람은 물론이고 마찰열로 활활 타오르는 운석도 잘났죠. 그저 날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서 실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인 포박이나 봉합도 가능하며 구름이나 구조물에 실을 걸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실을 꽂으면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본체를 완벽하게 재현한 실 분신도 만들 수 있어 역시 능력은 킹삭이죠. 각성을 하면 건물과 지면을 실로 만들어 조종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자연계급으로 변해 실에다가 무장색까지 입혀서 공격하면 그야말로 사기 열매죠. 하리하비하비 열매. 하비하비 열매의 능력자는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슈거는 실제 나이가 22살인데 12년 동안 성장이 멈춰서 육체만은 지금도 10살이죠. 하지만 이 점을 다르게 보면 하비하비 열매를 먹기만 해도 불로불사는 몰라도 불로장생의 몸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능력자의 손에 닿은 자는 장난감이 됩니다. 드레스로자의 명물 살아있는 장난감은 전부 하비하비 열매의 힘으로 장난감이 된 사람과 동물이죠. 별도의 준비 동작 없이 그냥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됩니다. 장난감으로 변한 존재는 능력자가 기절하기 전까지 평생 장난감으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하비하비 열매의 능력자가 요구 조건을 읊으면 절대 복종을 합니다. 장난감으로 변한 존재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기에
당사자가 장난감으로 변하기 전에 했던 행적도 모두에게 잊혀지죠. 7위 독독 열매. 먹으면 전신에서 치명적인 독극물을 분비합니다. 흐르는 땀은 산성이 되고 무심코 내뱉은 숨결은 방독면이 없으면 위험한 독가스가 됩니다. 능력자가 원한다면 산성독이든 신경독이든 최루가스든 종류에 제한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든 독가스와 독액은 호흡이나 피부 접촉 등 여러 경로로 체내를 잠식하죠. 독독 열매의 독은 한 종류라면 몰라도 여러 독을 한꺼번에 맞으면 모든 독에 대한 해독제를 만들 수 없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독할 수 없습니다. 임펠다운 6층에 날고 기는 죄수들이라 해도 독독 열매에 공격당하면 무력하게 괴로워하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그마그 열매와 함께 살상력만큼은 최상급을 달리는 열매죠. 6위 메료메료 열매. 먹으면 생물과 무생물을 돌로 만드는 능력을 얻습니다. 매료된 대상에게 하트를 날리거나 발차기를 날려서 대상을 맞추거나 키스를 무기로 만들어서 날리는 등 석화 능력의 발동 조건이 다양하죠. 이 열매의 능력으로 석화된 대상은 의식이 사라지고 굶주림도 없이 석화된 시점 그대로 동결됩니다. 돌이 된 부위가 박살난 채 석화가 풀리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죠. 팔이 부서진 채 풀리면 그대로 팔이 날아가고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되면 그대로 토막나죠. 돌의 강도는 그리 튼튼하지 않은지 행콕은 아주 가볍게 발차기로 박살냈습니다. 능력자는 본인이 돌로 만든 대상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행콕 본인은 이미 걸린 석화는 그것을 건 장본인만 풀 수 있다고 했죠. 원피스 세계관에 존재하는 모든 열매 중에서도 살상, 무력화 부분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사기적인 능력입니다. 압도적인 살상력으로 유명한 독독 열매나 마그마그 열매 등은 상성 문제가 있거나 압도적으로 강한 적이라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열매는 최상위권 강자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돌로 만들죠. 행콕의 매력이 통하지 않아도 석화 능력의 발동 조건이 다양한 만큼 다른 기술을 쓰면 끝입니다. 카타리나 데본과 바스코시아도 메료메료 열매의 능력의 속수무책이었고 어둠어둠 열매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가진 사왕 마샬 디티치가 행콕에게 사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고 능력 봉인을 푸는 순간 자신과 코비를 돌로 만들 테니 죽이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한 것을 보면 정확한 우열 관계는 더 자세한 설정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5위 수술수술 열매. 자신을 중심으로 돔 형태의 수술실임 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온갖 공간 조작 능력과 수술에서 따온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생성과 유지만 해도 체력을 소모하는 게 특징입니다.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은 룸 내부에서만 발동하기에 전투 시에는 무조건 룸을 생성해야 하죠. 하지만 각성 능력으로 룸을 자신의 칼에 입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4위 자기자기 열매. 능력자의 신체에 자기력을 부여하고 다루는 능력을 얻습니다. 각성 전까진 능력자 자신만이 자력의 대상이 되지만 각성을 하면 자신 외의 대상에게도 자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통해 주변에 있는 금속들을 모아서 거대한 손으로 만들거나 거대한 로봇 같은 모습으로 무장하거나 레일건처럼 금속을 고속으로 날려서 공격하는 식의 기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뭉쳐 고정한 그냥 쇳덩이들일 뿐이라서 공격당하면 일시적으로 박살나면서 형태가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자력으로 다시 붙여버리면 곧바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3위 쿠궁쿠궁 열매. 먹으면 중력을 조작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바위도 뭉개는 고중력으로 상대를 구속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서 더욱더 출력을 올리면 집안이 무너지면서 싱크홀이 되죠. 톤 단위로 근력 운동을 하는 롤러노와 조로도 피를 토할 정도였죠. 또한 능력이 닿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우주에서 운석을 끌어와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위력은 메테오답게 막강해서 파편만 떨어졌는데도 해안가 일부가 사라졌죠. 2위 소울소울 열매. 사람의 수명 즉 영혼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건 자신의 영혼뿐이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타인의 영혼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조건은 능력자에게 겁을 먹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다른 사람의 소울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에 영혼을 넣어 생명을 풀어 넣을 수 있지만 회수한 소울은 시체와 능력자 보니 왜 인간에게는 넣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1위 흔들흔들 열매. 이 열매를 먹은 능력자는 진동을 일으킵니다. 물체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의 특성상 근거리는 물론이고 진동파를 보내서 멀리 있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죠. 방패나 갑옷에도 진동이 전달되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진동을 날려서 쿠잔이 던진 얼음창이 닿기도 전에 진동파를 쏘아 쿠잔의 몸까지 부숴버릴 정도였죠. 그리고 아카인의 얼굴을 짜부시킨 것도 이 능력이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